안녕하세요. 책 쓰는 한의사 전대성입니다. 저는 한의원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배웠다라는 주제로 책의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원 초차 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개원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라는 내용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습니다. 막상 개원은 했지만 저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그런 무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개원을 할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원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대형 한의원에서 부원장으로 일할 때는 오로지 진료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원하고 나니 한의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모두 다 원장의 손길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제가 부원장으로 있었기에 몰랐던 일이었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개원 당일은 하루 종일 뛰어다녔습니다. 하루라도 쉬는 게 아까웠던 저는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금요일에 이전의 한의원을 그만두고 주말을 쉰 후에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던 개원이 순탄하기만 할 리가 없었습니다. 첫날에는 전산조차도 생소했습니다. 치료 내역을 입력하고 참고하는 차트 프로그램조차도 생소했습니다. 어떻게 조작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 와중에도 환자분들은 꾸역꾸역 내원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여기 약 한 제 지어주소. 원장님, 여기저기 아픈데 온 전신에 침 좀 놔주소. 새로 생긴 한의원이 궁금했나 봅니다. 첫날 개원했을 때 17명이 오던 환자들은 다음날 25명, 다음날 30명 정도로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나는 환자들을 상대하면서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아이고, 여기 아프셨겠군요. 여기 좀 침 놔드릴게요. 보원장으로 있을 때는 침만 놔주면 나머지는 직원들이 다 알아서 했습니다. 접수, 응대, 물리치료, 그리고 수납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을 제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저의 의사 경력은 불과 4년이었지만 환자들은 환자 경력만 40년이었습니다. 같은 질병을 오랫동안 알아온 환자들은 반 의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느 병원에 가봐서 어떤 교수님을 만나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환자들의 투병 스토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라면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강의도 열심히 다니면서 더 많은 공부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환자들에게 어려운 질문 공세를 받을 때면 저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얼굴에 30년 동안 떨렸는데 침 한 방에 낫겠소? 30년부터 떨렸다고요? 아이고,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고, 내가 막 그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크게 다쳤다 아이가. 그 다음부터 계속 이래 떨린다 아이가. 환자들이 궁금한 것은 침으로 낫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된 질환이 어떻게 침 한 방에 낫겠습니까? 그 사실은 오히려 환자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그래도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한의원에 내원합니다. 환자가 원하는 것은 yes or no가 아닙니다. 공감과 위로였습니다.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환자들은 의사를 찾습니다. 안 되는 질환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의사의 본분이긴 하지만 시도조차 해보지도 못하고 환자들에게 희망의 싹을 잘라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자는 시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폭풍우를 이겨내는 같은 배를 탄 사람으로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찾다 보니 저절로 스스로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공부는 책에서만 보던 죽어있는 공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환자를 통해서 더 배우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첫날부터 한약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보원장으로 일할 때는 처방전을 주면 탕전실에서 알아서 약재를 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개원하고 나서는 이조차도 원장이 모두 해야 됐습니다. 처음 주문받은 한약에 처방전을 들고 약탕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혹시라도 비싼 약을 잘못 다릴까봐 약탕기를 감히 만지지를 못했습니다. 약을 보자기에 담고 싸고 다리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부원장으로 있을 때는 완벽히 돌아가는 시스템 안에서 저는 그저 시스템의 일원으로서 역할만 잘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원하고 나서는 모든 일에 슈퍼맨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약을 다렸는데 45포가 나와야 하는데 약이 다 타버리고 10포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약탕기에 한약이 줄줄 새면서 다 끌어 넘쳐 흘려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깝지만 어쩌겠습니까? 약을 다 버리고 처음부터 지어드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한약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한약을 받았는데 제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요? 아뿔싸, 새로운 직원이 택배 보낼 때 한약 박스에 다른 사람의 택배 전표를 붙였던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택배를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사람 약이랑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래서는 믿고 한약이나 지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 실수입니다. 마지막에 택배 전표를 다시 한번 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택배 수거해서 다시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앞으로는 거기서 안 지어 먹으려 합니다. 돈은 다 환불해 주이소.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두드려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약은 실내 위에서 지어집니다. 사실 한약에 무슨 약재가 들어가는지 환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원장님을 신뢰하고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뢰하고 지은 한약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었으니 그 환자분은 당연히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는 주워 담기가 힘듭니다. 데스크에서 뭣도 모르고 해맑게 웃고 있는 신입 직원을 보니 가슴이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것도 원장의 책임입니다. 택배 전표를 붙이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충분히 인수인계해주지 못했던 제 책임이 컸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후 신입사원에게 철저히 업무를 인수인계해주는 일을 각 직무와 분야별로 세세하게 내용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규모가 커진 지금도 매뉴얼대로 철저히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원장에서부터 데스크, 친구실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새 직원이 오더라도 빠르게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필수입니다. 개원한 이후에 매일 매출을 집계해 보았습니다. 부원장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쉬워 보이던 매출 2천만 원이 어찌나 어렵던지 직원 월급, 임대료, 약제비, 소모품, 식비 등 경비는 왜 그렇게도 많던지 어떤 날은 이런저런 경비를 빼고 나면 부원장 월급도 나오지 않을 때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부원장으로 일할 때는 매일 5시에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개원 후에는 매일 저녁 7시, 월, 수, 요일에는 매일 9시까지 야간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야간 진료인 수요일 저녁이 되면 몸이 녹초가 되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죠.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부원장으로 있지 않고 왜 개원했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 업장이니까 힘이 들어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원 체질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의원을 하면서 느낍니다. 개원을 하게 되면 페이닥터로 있을 때보다 일이 10배는 늘어납니다. 페이닥터로 있을 때는 한의사로서 아이덴티티로만 일하면 됩니다. 하지만 개원이가 되면 원장으로서, 경영자로서, 청소부로서, 전기기술자로서, 탕전원 직원으로서, 때로는 기계 수리공까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일을 좋아하고 직접 운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개원하는 게 낫지만 그보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직접 경영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페이닥터로 있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의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잘 되든 못 됐든 제 일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까지 야간 진료를 하면서도 마치고 퇴근하면 밤 11시, 12시가 되면서까지도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즐겁게 일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개원 초보일 때의 저희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